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저 방송글 써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모두의 저 테드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 영어로 해야 되나 보다. 또 하나는, 드디어 나도 빌 클린턴과 같은 몸이 되었구나. 네,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하시네요.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클로즈업은 안 되겠습니다. 풀샷만 허용하겠습니다. 저 같은 몰골을 클로즈업 하는 순간에 NG가 되겠습니다. 네, 거짓말이란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이거 제 전공이거든요. 저 지난 20년 동안 방송 작가 노릇 해왔습니다. 화려한 멘트와 현란한 언어로 수많은 대중들을 속여왔습니다. 지을작자 거짓 가짜 작가입니다. 거짓말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혀를 뽑아버리는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우기죠. 우리의 거짓말은 대중들에게 감동과 웃음과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예, 지금부터 거짓말 또 하나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우리 역사 속의 거짓에 대한 얘기죠.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허위의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온 분이 의자왕입니다. 잘 아시죠, 의자왕? 네, 영어로 하면 네, 체어킹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라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정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다. 의자왕이었습니다. 정의롭고 자애로운 군주. 요즘 시대에도 아마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때, 의자왕 때 백제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600년 역사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자왕은 어떻게 각인되고 있습니까? 예, 나라를 망해먹은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여의 쪽에 가면 이렇게 의자왕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묘입니다. 거짓 무덤이죠. 한쪽은 의자왕이고 한쪽은 그의 아들 태자 융의 무덤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자왕은 백제가 망한 이후 소정방에게 중국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낙양 옆에 있는 북망산양 곳에 죽어서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제작팀이 그 무덤을 찾기느라고 일주일 동안 헤맸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백제인 사람들이 당신의 혼이라도 고국으로 모셔오겠다 해서 2, 3년 전에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의자왕의 가묘입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어쨌거나 우리의 나라에 이 혼만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 의자왕.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그 부소상 안내도네요. 이게 지금 부여에 있는 옛날 사비성이었습니다. 뒤로는 백마간,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성이었고 그 앞에 궁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비성을 지키는 게 성벽입니다. 어린애들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산성이었죠. 자, 660년 한여름 이 사비성이 불탔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해 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이 대전 쪽에서 부유 쪽으로 내려갑니다. 소정방이 이끈 13만 당나라 대군이 금강하구로 쳐들어옵니다. 계백 장군 5,000길 사대가 김유신 부대를 막습니다. 3일 만에 무너지죠. 5,000대 5만, 1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정방 부대도 금강하구로 상륙해서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이 자그마한 성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도합 18만 명의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드디어 백제가 망하고 의자왕과 그의 아들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신라왕자 김범민은 의자왕의 아들에게 술잔을 받으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백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의자왕 치호입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에 등장하는 훌륭한 조연이 있죠. 누굽니까? 네.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작은 집 이렇게 써놨네요. 한자로.
낙화암입니다. 들어보셨죠? 낙화암. 꽃이 떨어진 바위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 삼천궁녀입니다. 삼천궁녀.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그렇게 황혼무도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삼천궁녀. 당시 그 백제의 인구는 많이 잡아도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쯤 오면 조선의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1000년 전에 인구가 한반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제 인구 많이 잡아도 200만. 또 이 부여성 안에 살았던 인구는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5만의 인구 중에서 궁녀를 3,000명이나 뽑았다. 이 궁녀들에게 2인 1실 방을 하나씩 제공하려면 부여성의 방이 1,500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여성들이 먹어대는 식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백미 50가마니가 필요합니다. 백제의 재정 규정상 도무지 이 궁녀들 다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삼천궁녀설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선시대 궁녀가 가장 많았던 시대에도 경복궁에 궁녀 300명이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백제가 조선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이를 가졌는데 조선 10배의 궁녀를 갖고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삼천궁녀설이 나왔고 의자왕은 황혼무도한 왕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의자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의자왕, 저희들 사극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지금도 최수종 씨가 대조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드라마 주인공이죠. 네, 의자왕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후대에 그려진 상상도에 불과합니다. 600년대 의자왕의 영정을 그렸던 화공이 없었던 거죠. 자, 의자왕 태어난 해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660년 죽습니다. 재위기간 20년입니다. 일부 기록에 보면 태자가 된 지 40년 만에 왕이 올랐다 그럽니다. 한 살 때 태자가 됐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40살 되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죽을 때 나이는 아마 환갑이었을 겁니다. 10살 올랐으면 70대가 됐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한참 잘 나갈 때 나이가 40대, 50대입니다. 지금이야 40대, 50대면 아직도 뭐 조기 축구한다고 뛰어댕길 나이지만 1000년 전에 40대, 50대면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70대, 80대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삼천궁녀를 거느릴 힘도 없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동증자라고 했습니다. 해동증자.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동쪽에서 난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왕이 된 이후 신라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지금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함락시키고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였습니다. 백제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선덕 여왕이 백제 의자왕의 공격에 쩔쩔매던 때였습니다. 신흥강국 당나라와 외교관계도 맺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형성시켜 나갑니다. 안으로는 한반도 내에서는 주변국들과 강력한 군사력을 맞서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전을 펼쳐나가던 아주 바람직한 정책을 펴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제가 망하기 4년 전의 기록에 보면 딱 한 줄 나옵니다.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삼국사기에 이 한 줄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의자왕이 황엄한 향락에 사치에 빠진 왕이 된 것은 바로 저 기록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기록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거 믿을 수 있나? 김부식은 백제가 망한 지 4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는 백제가 망한 지 430년에서 450년 사이일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나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시대, 400년 전의 역사를 김부식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 한 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의자왕은 우리 역사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궁녀를 데리고 놓은 아주 몹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실일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이곳은 지금 공주에 있는 공산성입니다.
백제가 한성 백제에서 내려가서 웅진에 지금 공주의 도읍을 정했을 때 그 성이었죠. 백제가 망하던 660년 한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당연합군 18만원이 쳐들어오자 의자왕은 부여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부여에서 이 공주 공산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좋게 이야기하면 이동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망을 간 거죠. 자, 근데 최근 학자들은 당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고 이 공주로 이동한 것은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슨 얘기냐? 의자왕은 이런 선택을 했죠. 자, 나당 18만 연합군을 사비성을 비워두면서 그들을 그 성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백장군 오천연 결사들은 깨졌지만 아직도 백제에는 지방군 5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 나주 지역의 지방군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각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병사들이었죠. 그래서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을 사비성에 몰아넣은 다음 그 다음에 지방군들 조직해서 사비성을 포위하는 역전공을 쓰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비성에 적을 가둬두면 때는 한여름철이기 때문에 18만 대군이 먹을 군량미가 떨어집니다. 아직 추수철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한 달만 포위시키면 나당연합군 18만 명을 사비성에서, 부여에서 전멸시킬 수 있다. 의장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전술적 후퇴를 했던 겁니다. 여기 공산성으로. 이 공산성 보시다시피 금강이 흐릅니다. 뒤로는 절벽이 있죠. 아주 천혜의 방어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자왕이 공산성을 갔는데 또 하나 기가 막힌 반전이 생깁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비석에 보면 예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식진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당나라 시대, 당대에 군사에서 가장 최고 요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자, 당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했다. 누구냐? 그럼 당나라 사람이어야죠.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공주 출신의 예시지각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식진. 누구냐 하면 의자왕 시절에 이 공주 지역을 통치하던 지역 호족이었던 거죠. 이 예식진이 의자왕을 잡아다가 소정방에 바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자왕은 자기가 믿었던 지방 세력, 호족 세력에 배신을 당한 거였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이 예식진은 중국 당나라에 가서 출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만약 이 예식진이 배신하지 않고 의자왕이 자기 계획대로 나당연합군 18만 명을 부여성에 몰아넣고 백제 지방군으로서 그 성을 포위했더라면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백제는 660년 한여름에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의자왕은 결국은 소정방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의자왕과 그의 아들 태자융 그리고 13,000여 명의 백제 유민들이 당나라를 잡혀갔습니다. 이로써 백제의 정상적인 역사는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약 150년 이후까지 백제 부흥운동 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앞에 말씀드린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의자왕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거라면 최근에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밝혀진 의자왕의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략, 그리고 예식진이라는 배신자의 등장, 이런 것들은 감춰져 있던 진실이었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기서 반전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밝혀진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진실일까? 의자왕이 전술적 고려에 의해서 공산성으로 후퇴를 했고 지방군으로서 나당연합군을 포위해서 그들을 섬멸시키겠다는 선택을 했을까? 했다. 이것은 사실일까? 유감스럽게도 이 역시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정황 증거상 학자들이 퍼즐 맞추기를 해보니까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이었다는 사실과 의자왕의 전략적 고려를 이해했고 끝까지 백제를 위해서 탁월한 전략을 펼쳤다라는 두 거짓말 사이에는, 두 허위의 역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역사는 아주 악의적이고 날조된 역사입니다. 후자의 역사는 의자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허위의 역사이죠. 만약 둘 다 허위라면 이 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크느냐? 백제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평가입니다. 이게 의자왕에 대한 평가가. 자, 백제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망했던 나라, 혼 건국될 때는 고구려 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천 쪽에 세웠던 자그마한 나라,
어딘지 모르게 애잔한 정서가 흐르는 나라. 고작 해봤자 일본에 뭐 한자 건네주고 유교 전해주고 몇 가지 기술 전해준 나라. 그렇게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백제 역시 한때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요서 쪽에 백제가 있었다는, 백제가 요서까지 진출했다는 학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노라는 지방 조직을 건설해서 중국 남부, 심지어는 베트남 지역까지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초광 시대는 고구려 고국원왕을 사살할 정도로 국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또 이 백제란 나라가 가진 저력, 자, 이 문영왕릉 내부입니다. 천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정교한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아치형입니다.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예,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조각술, 여기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조각상, 세계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훔쳐오시면 제가 비싼 값에 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이거는 최근에 복원된 백제 능살리 5층탑입니다. 목탑입니다. 이 탑의 높이 38m, 한가운데 기둥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5층의 누각들을 짜 맞췄습니다. 못 하나 박지 않았습니다. 다 나무로 짜 맞춰놨습니다. 항시 구조라고 해서 처마를 훨씬 길게 늘리는 독특한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38m 높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해질녘에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졌던 대백제였습니다. 이런 대백제가 단순히 의자왕이 사치 향락에 빠져서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백제의 본질이 흐려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천궁녀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주 웃깁니다, 이거. 조선 중기에 민재인이라는 한 문인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여 쪽으로 놀러 갔던 모양이죠. 그때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그 시기 한 줄에 구름처럼 많은 삼천궁녀를 바라보니라는 시기가 하나 옵니다. 여기에서 삼천은 무슨 뜻입니까? 비류직하 삼천폭. 동양에서 삼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000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게 조선 중기의 이 삼천궁녀라는 이 한 줄과 이보다 400, 500년 전 김부식의 사치스러운 왕이었던 한 줄이 딱 결합하는 바람에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사치와 향락의 왕이었다. 이렇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사실들이, 이 허위의 사실들이 왜 그동안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밝히지 않았을까? 조선시대는 역사학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성리학만 했죠. 조선 후기에 북학파들이 좀 생겨났지만 그들도 금스학 고정에게만 빠졌지 역사학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일본 사학자들이 들어옵니다. 친일 사학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백제 삼천궁녀설, 의자왕, 사치스러운 왕설이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자, 백제란 나라의 존재 자체를 그들을 끊임없이 없애려고 했는데 이미 스스로 백제인들이 삼천궁녀 의자왕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대중가요도 나옵니다. 자,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저는 맨정신이라서 노래를 못 부릅니다. 예, 대중가요에 불러보자 삼천궁녀를. 이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 대중가요 하나가 백제 의자왕 삼천궁녀설을 확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학자들이 거기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허위와 진실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느냐? 왜 후자의 역사, 의자왕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근현대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지역의 역사, 백제 지역의 자부심을 두려워했던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백제가 강성해질수록 신라의 역사가 줄어든다고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김부식은 경주 김씨, 신라계의 친신라계였습니다. 400년 후의 기록에 의자왕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료 비판적인 얘기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허위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역사 속의 허위와 진실,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위와 진실들이, 거짓과 진실들이 지금 우리들의 상상력과 해석력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또 제가 늘 거짓말로 먹고 살듯이 여러분께서도 거짓말 많이 하십시오.
대긴 악의적이고 날조된 거짓말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하나.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짓말이죠. 예.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거짓말 해도 좋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죠. 그게 인간인데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돼서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것이다. 예. 모든 세상 거짓말 중에서 딱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